이게 무슨 시제야? 현재요? 과거요? 헷갈리죠? 그렇죠? 심지어 would를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해석도 잘 못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would는 해석 어떻게 할까? 해석이 안 되잖아. 아니 왜 would는 해석이 안 되냐고.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내가 역으로 가볼게. 여러분 should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자, should 우리 무슨 시제에서 써요? 현재 시제에서 쓰지 않아요? 근데 얘 과거형이에요. 이 녀석의 현정이 뭔데요? shall이잖아, shall. 근데 shall은 무슨 뜻이야? 알아요?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할 것이다고 얘는 해야 한다야. 뜻도 다르네? 근데 얘가 현재형이고 얘가 과거형이에요. 뭐야? 얘는 과거형인데 왜 현재 시제였어? 이상하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조동사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시제 차이가 아니에요. 시제 차이가 아니고요. 이 둘은 뭐가 다르냐면요 의미 차이예요. 의미 차이.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조동사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요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의 의미. 그래서 실제로 must라든가 우리 이제 조동사 옛날에 중딩 때 배우는데 must 강한 추측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 can 뭐 좀 중간 정도의 추측이죠. 뭐뭐일 수도 있다. may 조금 약한 추측이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은 무조건 추측성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will도 마찬가지예요. will도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그거 자체가 추측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과거형이 바로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의미. 그럼 여러분 가정의 의미란 건 뭡니까? 0% 확률이거든요. 0% 확률. 그러니까 가정은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기본 해석이 할 텐데. 됐어? 할 텐데. 그럼 얘들아 할 텐데라는 말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이런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야. 아까 내가 우드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죠. 우드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할 텐데요. 할 텐데. 기본에서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근데 실제로는 날지 못해. 왜? 나는 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딩 때 뭐라 배워요? 직설법이라고 배우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되니?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동사원형이 오잖아. 뒤에 조동사의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뒤에 동사원형 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동사원형 왔을 때가 이때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선생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생긴 게 과거인데 의미가 다른 거라고. 시제가 다른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럼 선생님 내가 진짜 추측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고 가정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have pp를 붙이는 거죠. have pp. 이게 뭐야? 이게 과거 시제. 됐어?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제 가정법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가정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자, 문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해볼까요? 가정법 과거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식 마냥 이런 거 외워요.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뭐 주어 우드슈드 푸드 마이트에다가 동사원형 막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다 과거 시제 아니에요? 다 과거 시제잖아. 지금 생긴 거 보면.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법책 보면. 지금 내가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 한다면 한다는 현재 시제 아니야? 그렇지? 근데 생긴 건 과거인데? 근데 왜 현재로 해석하는데? 심지어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많이 보셨죠? 그렇죠? 아니 생긴 게 과거인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요? 왜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뭐라고요? 현재 시제여서 그래요. 됐어? 이게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조동사는 좀 잘못된 상식이에요. 잘못된 상식.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가정법 나온 김에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5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얘는 밑줄은 동사에다 쳐놨죠.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동사에 밑줄을 쳐놨으면 수, 시제, 태를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동사 자리잖아. 앞에 주어 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얘가 뭐 수일치 따질 것도 없죠. 어소사이어티를 누가 수일치를 못 맞춰요. 그렇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 지금 계속 여기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따지기에는 다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밑줄은 동사인데요. 실제로는 기타예요. 기타. 그러니까 가정법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정법 과거 형태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형태가 뭔데요? if 주어 과거 동사 나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오는 거죠. 가정법 과거 형태 맞죠? 그러니까 5번 문제 될 겁니다. 이거예요.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 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잘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보다는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법 자체의 의미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제가 이 가정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요, 가정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야 니네가 오류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말한 거거든.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봐. 지금 마지막 문장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약 한 사회가 didn't encourage, 만약에 장려하지 않는다면, 권장하지 않는다면요, handedness of all types니까 handedness는 이제 한쪽 손을 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형태의 한쪽 손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거야. 살고 싶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난 그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거를 권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회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직설법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의 의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가 실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뭐야? 살고 싶다는 거야. 왜? 이게 아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설법의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독해할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요, 해석이 진짜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딩 때야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슨 뭐 가정법 과거,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혼합 가정법 한 거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거는 그냥 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가정법의 의미를 얼마나 잘 살려서 해석하느냐가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질문하실 거. 1번에는 더 없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보고 좀 괜찮은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A번 문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볼게요. A번 문제. 대명사랑 제기대명사잖아. 이거 기억나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쓴다? 언제 쓴다 했지?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얘네가 중딩 때 배웠던 무슨 뭐 제기용법, 강조용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냐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쓴다 했죠? 얘기했었는데.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 됐어요? 이거야. 이것만 알면 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쓴다?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야. 의미상 주어와 동일할 때.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보면 monkeys 주어 나왔는데 콤마거든. 여기 for example부터 여기까지거든. 됐어? 그래서 여기 동사 나왔어. 되니? 자, 그럼 여기서의 who는 누구예요? 당연히 monkeys예요. monkeys. 됐어? monkeys야.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가 주어야. need. 그 다음에 who need help 이렇게 나왔죠. 동사. help는 목적어죠. 그럼 여기서 그냥 명사로 쓰인 거죠. 도움. 전면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거든. 됐어? 지금 투부정사 앞에 저기 뭐야? 투부정사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 to protect의 주어가 누구겠냐? 원키스 아니에요? 원숭이가 보호하는 거죠.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써야지. 됐어? 그러면은 이 protect의 주어가 누구였어? monkeys였고, 그러면은 주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themselves가 되는 거죠. 선생님, 다른 them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them을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나마 뭐 peers 이 정도가 될 텐데, 아니 우리가 해석을 해봐. 그 동료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니 동료로부터 도움을 요구하는데 얘한테 내가 뭐 예를 들어 현종이가 동료야. 그럼 내가 얘한테 야 도와줘 이랬어. 그럼 네가 와서 왜? 너가 위험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가고 야 도와줘.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em은 앞에 있는 monkeys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hems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다시 한번 뭐다? 하나만 기억해라. 의미상 주어와 동일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도 좀 지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좀 11회까지 한번 쭉 볼게요. 근데 또 했는데 응? 몽키스나 사면 안 돼요? 아 그게 이제 좀 요즘 현대 영어 들어서는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 대상으로는 who를 많이 쓰기도 해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류 있잖아. 얘네들은 who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약간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은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who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who 자체.
뭐야 그 책은? 뭐야? 뭐야 이 책은? 악의 마음을 이긴 자들? 가게 마음을. 소파에 오. 그런 데도 관심이 자, 한번 이어서 볼까요? 1번에서는 뭐 A번 정도 말고는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C 같은 건 사실 너무 좀 쉽긴 한데 왜냐면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동사 자리잖아. 동사 자리니까 ING 안에서 민 이렇게 풀면 아주 쉽죠. 그래서 1번은 좀 쉽고 2번은 아까 뭐 5번 정도 질문했었는데 나머지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3, 4번에서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그럼 10회 3번에 C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3번에 C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프리벤티드로 나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ED형이냐 ING형이냐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AND가 있네요? 그러면 병렬 구조 문제겠죠. 병렬 구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데? 잠깐만 좀 잘렸나 혹시? 아닌데? 잘린 거 아닌데? 이건 너무 쉬운데요? 왜냐면 앞에 동사형을 찾아봤을 때 역순으로 가봤을 때 동사형이 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얘밖에 없으니까 얘 우리가 이렇게 지금 PP형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얘가 어법상 맞다 이렇게 풀었겠죠,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봐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뒷내용을 봐야 되는데 뒷내용에서 지금 이 and 앞에 이제 단서를 몇 개 알려줄게.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요 콤마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요 요 부분입니다. One of의 블라블라 families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죠. 여기 moved가 동사예요. 됐어?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동사라면요. 그럼 이 동사와의 연결은 어떻게 볼 건가요? 그렇죠? 얘랑 얘를 연결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렇죠?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and랑 콤마 and는요 다르거든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and는요 주로 병렬 구조 만들 때 씁니다. 병렬 구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콤마 and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얘도 당연히 병렬 구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콤마 and가 병렬 구조를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3개 이상을 나열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을 나열하는 경우가 이거죠. 예를 들어 동사 1번 콤마 찍고 동사 2번 콤마 찍고 and 동사 3번. 그럼 이렇게 콤마 and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3개를 나열할 때. 됐어? 이게 첫 번째 경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멀리 있는 것과 병렬 구조이거든요. 멀리 있는 것과 이 멀리 있는 것과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병렬 구조 풀 때 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동사 원형인 형태가 동사에 s 붙은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어쩌고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 to의 동사 원형이 나왔어. 또 어쩌고 나오다가 동사에 ing가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and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사형을 뭘로 써야 되냐? ing 써야 되냐? 투동사 원형 써야 되냐? s 붙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병렬 구조를 뭐라 하는 거냐면 가까이 있는 놈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가까이 있는 놈. 그럼 가까이 있는 놈이 누구냐? 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ing가 정답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해석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콤마가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멀리 있는 놈, 요 놈과 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s를 붙여요. 됐어?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렇다는 거야. 콤마 엔드가 하는 역할. 첫 번째 병렬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 결국 병렬 구조이긴 한데 병렬 구조라는 말 말고 다르게 쓸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요. 문장끼리 연결이라고 쓸게요. 문장끼리 연결. 이때 주로 콤마에 엔드를 씁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prevented와 found를 병렬로 연결할 거라면요. 콤마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해당되는 게 없어. 왜냐면 3개 이상 나열한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멀리 있는 것과 짝지어야지 하고 봤는데 동사형이 없잖아요. 얘밖에 없잖아.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병렬 구조로서는 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가까운 겁니까? 문장끼리 연결해요. 문장끼리 연결.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보세요. 이 콤마 엔드는요. 앞에 나와 있는 the parent found라는 주어 동사랑요. one moved라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 어찌됐든 간 여기에서 prevent는 뭐예요? 동사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의 prevented는 도대체 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and 앞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요. 이게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짜고짜 prevented 됨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분사구문이나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분사구문은 아니겠죠.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가족 중 한 명이 산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절한 문맥은요.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prevent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부문문석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콤마 엔드 나왔으니까 뭐다? 아 문장끼리 연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One of the families moved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부사 구가 이렇게 껴있는 거죠. 됐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콤마 엔드라는 녀석의 정체만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게요. 이 둘의 차이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문법책을 봐도 이 둘을 구분한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팁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아마 좀 유용하게 어법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제가 end로 썼지만 but이나 or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우리가 소위 등위 접속사라는 녀석들 있잖아. 걔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게요. 11회. 11회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저 2번에 3, 4번 2번에 3, 4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3번부터 볼까요? 자, 여기 좀 치고. 3번은 사실 좀 간단한 건데 일단 시작 지점, 끝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요. 자, research 주어 나왔고, found 동사 나왔고, 대절 나오네요.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너무나 정식한 구문 독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remove가 동사인데 앞에 do가 붙어 있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강조예요. 강조예요. 정말로 리얼리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게 없다. 굳이 강조의 do를 갖고 시험을 낼 거라면은 do 쓸래, did 쓸래 뭐 요 정도 시제 문제 아니면 3인칭 단수형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당연히 주어는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맞게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found하고 대절 이하가 나왔잖아. 보통 found 이하의 대절이 나왔는데 지금 식물이 독성인 펄루턴트 어떤 그런 물질? 이제 펄루턴트라는 건 원래 그 오염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오염 물질을 정말로 제거한다랍니다. 공기 중에 있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3번은 어법상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을 보자면 these studies 주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근데 조금 쉽지 않나요? 왜냐면은 carry out이 무슨 뜻이에요? carry out. 수행하다잖아. 그렇죠? 근데 연구가 수행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연구는 수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동태겠죠. 그렇죠? 그러면 뭘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다.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죠. 여기 전치사의 environment 명사 나왔고 resembling 수식하는 거고 또 전치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여기 3번에 이상한 게 3번이요? 3번에 그 D가요 3번의 D.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답지에서는 네네. 여기 문제 어디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답지에서는 위치를 대시로 붙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와시든 위치든 일단 틀렸어요. 일단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틀렸고 이제 that으로 써야 한다인데 왜냐면 which를 쓰든 what을 쓰든 뒤에 일단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the this is 주어 나왔고 was 나왔고 present 보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다 수식어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that 쓴다. 그냥 이거예요. 됐어요? 이건 아마 답지 자체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뭐 what이든 which든 어차피 틀렸고요. 자, 또 다른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금 지금 유찬이가 질문한 3번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저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비격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상 고등부에서 단골 오브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상관없이 정말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애들. 더비격부.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틀렸다면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작에서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11회에서 4번에 4번에 뭐요? 4번에 4번에 A형.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네요. 한번 볼까요? 애니멀 서치 해서 오랑우탄즈 해갖고 with whom 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동물류를요 who를 써도 돼요. 동물류는요 괜찮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해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전치사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to도 있고 for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그때는요 이 전치사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요 동사를 봐야 돼요. 동사랑 잘 어울리는 전치사인가. 여기 동사 뭐 나왔죠? share죠. 여러분 share는 뭡니까?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됩니다. 됐어? 근데 원래 with 뒤에 B가 나와야 되는데 이 B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놈이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with가 원래 이렇게 뒤에 나오고 여기에 뒤에 with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 끌려간 거죠. 됐어? 그래서 어떤 전치사를 쓸 거냐는 동사를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알겠죠? 자,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10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좀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세 교재 있죠? 수능 구분 빅데이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다음 시간이면은 요 교재 끝나거든요. 다음 시간이면 끝나서요. 다음 시간에 후딱 끝내고 요 교재를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아서 이 교재에 사용하는 거 관련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숙제가 나가진 않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뒤에서 있겠네. 그래서 아직 교재 구매를 못 하신 분은요 다음 주까지는 넉넉하니까 그때까지 교재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요 이 교재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교재를 일단 왜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교재를 보시면요 이게 그 구문분석 노트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구문분석 노트 뒤쪽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전 이렇게 두 권 있거든요. 난 뽑아서 있어요? 맨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문분석 노트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구문을 실제로 이제 구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최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뭐 아니면 특수한 경우 있죠. 뭐 동격이라든가 수식 관계라든가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책의 초반부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빈출 구문 해갖고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능 모의평가 기출, 긴출, 구문, 탑 10 해갖고 여러 가지 구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구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면 이제 투부정사 구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교재 이름이 뭡니까? 수능 구문 빅데이터예요. 수능 구문 빅데이터. 그러니까 얘는요 어법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법만을 위한 교재는 아니고요.
구문과 함께 결합해서 보는 거예요. 구문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가지고 뭐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일단 구문 독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이 교재를 했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걸 냈을 때 뭐 요약형이 됐든 어법이 됐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좀 새삼스럽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게 조금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디테일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구문이죠, 구문. 근데 그냥 평범한 구문 교재 있죠. 우리가 소위 많이 썼던 뭐 천일문 같은 교재 이런 거를 쓰기에는 사실 그 뭐 이제 천일문 그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정규 교재로 쓸 수 있을까? 정규 교재로 쓰기엔 또 적합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첨삭용 교재라든가 클리닉용 교재라든가 이런 거라면 모를까? 정규 교재로 쓰기에는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좀 정규 교재로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구문도 할 수 있고 어법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수능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왔던 문장으로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여기 조그맣게 출처가 써 있거든요. 문장들에.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볼 수 있는데 2015 수능, 2014 수능 B, 그 다음에 2015 수능, 그 다음에 여기도 2015 수능 이렇게 써 있어요. 2010년 9월 고3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발췌한 문장들이고 전부 다 고3 수준의 문장들만이 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문들을 만약에 여러분이 다 구문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면 수능 해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통달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구문 독해를 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수능까지 문제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교재를 이제 그 구문을 좀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제 어법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큼은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께.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 안 드렸던 거 가령 오늘 말씀드린 가정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요.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문과 해석 그리고 좀 더 전범위적인 어법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구문 독해를 기준으로서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어법 문제는요.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17쪽 부분 보시면요. 거기에 모의고사 유형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어법 문제도 나와 있죠. 빈칸에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걸 고르고 각 문장을 해석해라. 일단 해석하라는 게 전부 다 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빈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괄호 안에 의미가 통하도록 배열해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 유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법상 올바른 거 골라라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구문 분석 및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한 거고요. 이 투부정사 파트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첫 챕터는요. 그럼 투부정사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어법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온다. 이런 부분은 서술형으로 내기 좋다 하는 것도 좀 설명드리기가 좀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고등부 상위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사실 좀 경험치가 이제는 많이 필요해요. 경험치.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도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반을 넘게 제가 어법 문제 어떻게 풀어라라는 과정을 이미 너무나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체화가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데일리나 이럴 때. 근데 이 우리가 구문 독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법이고 나발이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문 독해를 많이 연습할 수 있는 이 교재를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동명사도 나오고 뭐 분사 구문도 나오고 명사절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법에서 잘 나오는 거,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뽑아서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이 필기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문 분석 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잠깐만 은서가 교재가 없으니까 이걸로 잠깐 보여줄게. 이걸로 잠깐 봐봐. 지금 보면은 잠깐만 다시 초반 페이지로 한번 볼게. 초반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구문 분석과 해석 연습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버전별로. 그러니까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이제 여러 가지 버전별로 지금 이제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한 구문 독해가 어디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바로 전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문 분석과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텝업 부분 있죠. 그러니까 스텝업 부분은 바로 다 다음 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렇게 구문 독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점프업이었나? 여기 점업. 요 부분은 구문 독해가 없어요. 요 교재. 이 구문 독해가 어디 있는가? 그게 여기 구문 분석 노트에 있는 거예요. 구문 분석 노트에. 그래서 구문 분석 노트에 그 초반 페이지를 보시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봐봐. 구문 분석 노트를 보면은 거기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I noticed that even when 어쩌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요 책에는 구문 독해가 안 써 있어서 얘만 별도로 구문 분석 노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에 대해서는 구문 분석이 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점하거나 또는 이 구문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이 구문과 어법과 영작을 좀 결합해서 학습하기에는 사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실력 따지기 교재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이 되겠죠? 다다음 주니까 우리 이제 거의 뭐 3월 들어갈 때 그때쯤 되겠네요. 그때쯤부터 이 교재를 쓰면은요 이 교재를 가지고는 좀 여러 문제를 내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법에 좀 더 치중을 했는데 사실 이번 이제 방학 시즌 때 어법에 치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화이트 라벨이라는 이제 서술형 클리닉 교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학하고 나면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다 끝났잖아요. 클리닉 교재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법만을 하는 게 과연 능사일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부에서 많이 틀리는 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법, 어휘, 서술형 세 개에서 다 틀려가요. 세 개에서. 근데